제 동생은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.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폭행을 참다 못해 내린 결론이었는데요. 이혼을 한 뒤 전 남편을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한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동생의 전 남편은 툭하면 찾아와 저희 동생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참다 못한 동생은 방어하다가 그만 집안에 있는 망치로 전 남편의 머리를 쳤습니다. 현재 동생의 전 남편은 의식불명의 상태라고 합니다. 제 동생은 평생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지냈습니다. 살려고 방어한 행위가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? 라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. 우선 수차례 이혼, 폭행으로 이혼을 했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내려진 상태였는데 이를 어기고 전 부인을 찾아간 전 남편의 행위도 이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이를 어기고 전 부인을 찾아간 경우라면요. 그 전 남편의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. 예. 이러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. 또 이게 상담자분의 동생분의 행위에 대한 어떤 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. 예. 그때도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든지 혹은 또 양형 참작 사유로도 주장할 때 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이 피해자가 위반한 사실을 주장하면 참작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렇군요. 참작이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힌트를 좀 주시긴 했는데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망치를 들어서 방어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. 그런데 현재 전 남편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사연인의 동생 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? 네,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관문은 매우 좁다라는 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. 안타깝지만은 사실은 이 법에서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네. 저희가 많이 아는 사건으로는 도둑 폭행 뇌사 사건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예. 사실 먼저 그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 요건을 살펴보면 이제 형법 제21조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즉, 그 위법한 그런 침해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네. 즉 현재 방어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즉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행위도 안 되고 또 오로지 현재 행위여야 되고 또 적극적인 공격이어서도 안 됩니다. 그리고 그 상대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그 또 상당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조건들, 상당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망치로 머리를 내려섰다라는 점, 네. 그리고 이 현재 남편 되시는 전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정도로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,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거를 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예. 또 의식불명까지 이르렀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을 좀 넘어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법에서 인정한 정당방위 요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네요. 자, 그렇다면 싸움 시에 의도치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망치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둔기를 사용한 행위, 이게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망치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특수폭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. 이 휴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소지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소지한다는 것은 몸에 지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원래부터 이 망치로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그 폭행을 할 의도를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주위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서 그것이 이제 위험한 물건이어서 그것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도 이때도 몸에 휴대하였다, 소지하였다라고 판단돼서 특수 폭행으로 처벌되게 됩니다. 그러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. 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소지의 의미를 또 잘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지속적인 폭행이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심신이 불안정하고 우울증이나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이유가 해당 사건에 대한 양형 사유가 혹시 될 수는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예. 네, 다행히
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에는 일단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위험한 물건인 이제 망치를 사용해서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러한 양형 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 그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표를 좀 참조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기준표에 따르면 이제 특별 양형 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필적 고의로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나 또 경미한 피해 그리고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또 피해자에게도 범죄의 발생 그리고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 양형인자로서 감경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고요. 또 심신미약이라든지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도 그 감경 요소로서 특별 양형인자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. 또 일반 양형인자로서도 그 이제 본인의 책임이 있긴 하나 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들이 고려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참 이번 사연이 안타까운 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. 그렇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정당방위도 워낙에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인정이 되기 힘들어 보이고 또 특수폭행죄에도 네. 걸리는 그런 네네. 좀 사례인 것 같아서 참 네. 안타까운데 어쨌든 마음 잘 추스르시고 네, 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.